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연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반월상 연골의 파열에 대한 시간이죠. 기능과 재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을 쉽게 이야기하면 무릎 연골 찢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월상 연골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절제술을 많이 하게 되죠. 봉합술도 하지만 절제술을 했을 때는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됩니다. 연골이 없게 되면 당연히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접촉력 증가에 의한 것으로 접촉 면적이 약 55% 감소를 하게 되고 최고 접촉력은 무려 260%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에서 34% 절제술은 상당히 작게 하는 경우인데요. 작게 하더라도 접촉력은 350%까지 증가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건 상당히 작게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증가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연골을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한 개도 안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관절염도 진행되지 않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밖에 절제를 안 했는데도 접촉력이 증가되면서 관절염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연골 절제술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다 다르겠습니다. 근육이라든지 선천적인 면,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관절염의 경우는 퇴행성 변화는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절제술을 해주고 나면 양이 작게 되면 두피에 부딪히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반월상 연골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능을 알아야 되겠죠. 보행 중에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외력의 20%를 줄여줍니다. 이런 기능의 소실은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 된다는 거죠. 충격 흡수, 또 안정성에도 기합니다. 안정성. 그래서 어깨에 있는 관절 와순, 그리고 고관절에도 비구순이 있거든요. 이거와 유사한 기전을 한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은 어깨의 관절 와순, 고관절의 비구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중 부하를 분산시키는데요,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은 체중 부하의 60%까지, 외측은 무려 70%예요. 그래서 외측이 적게 되면 관절염이 더 많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윤활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골의 기능이 뭐라고요? 충격 흡수, 안정성, 체중 부하 분산, 윤활 기능 등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기능이 또 있는데요, 인대에 대한 기능도 있습니다. 전후방 전이,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전이에 대한 2차적으로 저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 결손됐을 때는, 비정상적인 외령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내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을 때는, 연골이 없을 때는 반월상 연골 절제술 이후에는 전후방 동료가 증가된다는 거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 어떻게 되죠? 파열되고 난 다음에 또 무릎이 꺾였어요. 또 꺾이게 되면은 연골이 또 파열돼요. 안쪽에 있는 연골이 특히. 연골이 파열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한다는 거죠. 연골을 절제를 하게 되면 연골이 작아지게 되고, 작은 연골 때문에 전으로 움직이는 동요를 못 봤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재파열된다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연골이 안 좋아지고, 연골이 안 좋아서 다시 전방 십자인대가 재파열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월상 연골의 재생 능력입니다. 반월상 연골이 복원을 되기도 해요. 찢어졌을 때 봉합을 하게 되면 붓는다는 건데요. 붓는 거는 혈관을 통해서 붓는 건데, 혈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변연부에 혈행성 구역으로부터 혈액 융합과 음료소 혈궤가 생깁니다. 이걸 파이브린 크러쉬라고 하는데요. 미분화 간염 세포들은 혈궤 내에 모이고 파열부 가장자리를 정복된 위치로 유지시키는 섬유혈관 흉터 조직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섬유혈관 흉터 조직. 요걸 기억하면 되겠죠. 섬유성 혈궤로 섬유혈관 흉터 조직을 생성한다. 요거죠.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재생 능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 반월상 연골 모세혈관 총이라고 합니다. PCP라고 하는데요. 이걸 프리메스칼 반월상 연골 주변에서 카필라리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플렉서스는 총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걸 하는데, 이 PCP라고 합니다. 전 반월상 연골 모세혈관 총에서 신생혈관 형성 과정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원 전반 조직에 걸쳐 혈관이 증식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요거죠. PCP. 이게 반월상 연골이에요. 반월상 연골인데 여기가 이제 관절막이에요. 관절막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혈관이 자라 들어간 거죠. PCP에서, 모세혈관 총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들어가죠. 레드 존이라고, 레드 화이트 존까지 들어가는데 이 화이트 존까지 안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기에 파열되면 잘 붙어요. 여기까지도 붙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잘 안 붙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혈액 공급 및 혈관 형태에 따라서 레드 존은 여기에요. 1번. 변연부 관정량 분리로 치유에서 가장 좋은 이유를 보인다는 거죠. 이거 좋다. 봉합을 하면. 레드 화이트 존은 또 중심부는 무혈성 구역이에요. 이쪽까지 오게 되면.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병변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섬유혈관 증식으로 인한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여기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 잘 봉합을 해주고요. 그런데 구멍을 뚫어주기도 합니다. 구멍을 뚫어주면 트레피네이션 등등의 항기조 때문에 여기서 혈관이 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화이트 존은 상당수의 파일이 이곳에서 안타깝게 일어나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잘 찌어지고 최소한의 혈액 공급으로 이론적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가 파열되게 되면 화이트 존이 파열되게 되면 절제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위에서 본 사진이죠. 레드 존, 빨간색, 여기는 레드 화이트 존, 하얀색은 화이트 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합되는 부위는 여기까지 빨간색이 잘 되고 분홍색까지는 좀 되고 흰색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보면 옆에서 본 사진이죠. 레드 화이트 존. 여기까지 봉합이 잘 된다. 여기까지 될 수는 있지만 힘들고 여기는 잘 안 된다. 감사합니다. 반응성 연골 기능 및 재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되시죠? 환자분들도 이 레드 화이트 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세요. 많이 알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내용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빨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천병원 영상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응성 연골 파일러 고생하시고 고민하신 분들에 대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